막지 마세요. 반면서지 마! 어디 반면서? 일로 와서 이 양반 좀 막아요, 빨리. 이러면 막기는 뭘 막어? 지금 막고 있잖아요. 그럼 반말하지 마시고 길 막지 마시고 인간 가면 당신 그만 꼴보기 가라고. 싫어. 만만해 지금. 꼴 보기 싫어? 반말은 당신이 먼저 했어. 무슨 소리야? 자기가 먼저 해놓고 진짜 진짜 인권이 이렇게 그래, 하지 마. 일어나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인권이 아니. 자, 이게 무슨 일이냐? 신장식 의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인권이 진짜 이렇게 윤석열 치하에서는 진짜 이게 말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네. 이렇게 국민들의 인권을 지키라고 만들어놓은 것인데 지금 윤석열 방어권 보장하라고 저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방어권을 더 이상 어떻게 보장해? 얼마나 총칼 들고 방어권을 행사했던 사람한테 방어권 보장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날 그 인권위원회 사실은 죽었습니다. 누가 다른 외부에서 죽인 게 아니라 스스로 인권위원들, 그 검사 출신, 법률가 출신들 윤석열이 임명한 이 인권위원들이 스스로 자살한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인권위원회가 왜 저거라고 있어? 대통령 헌재 방어권을 보장하라니. 이날 그 인권위원회 안건으로 뭐가 올라왔었냐면 사실은 국민들이 계엄령 선포로 해서 받은 인권 침해 네. 이거 직권 조사하고 의견 표명해야 된다. 그렇지. 그다음에 당일날 부당한 명령을 받아서 갈 수밖에 출동했던 없었던. 군인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도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야 된다. 그게 라는 국가- 안건이 같이 올라갔었어요. 예. 근데 그거는 다 부결됐어. 부결되고 다 부결되고 대통령 방어권 보장,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만 그것도 주문을 되게 무리한 주문들이 더 많았어요. 사실은 더 말도 안 되는. 사실상 윤석열 탄핵 기각하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그런 거고 재판을 지연시키고 풀어줘라. 이게 많았어요. 풀어줘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윤석열뿐만 아니라 소위 계엄령 관련자들 전부 다 풀어줘라. 인권위가 어떻게 만들어진 조직인데 이게 인권위에 있던 직원들한테는 이건 야 우리 끝장났구나 우리 조직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이거?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전현직 그 뭐 예를 들면 그 유시춘 상임위원 인권위 상임위원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제가 얼마 전에 그만둔 이제 김수정 변호사님이라고 이런 분들이 알아 누웠어 진짜로.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고 지켜온 인권인데 이 주도한 자들이 이 이름을 하나하나 좀 불러줘야 돼. 김용원 검사, 한석훈 검사, 안창호 검사, 강정혜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 다 법률가들이야. 그리고 이한별 탈북자 여성 한 분. 이 6명이 주도해서 이걸 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김용원. 거기 또 그거들이 몰려갔더만요. 아, 저 그거 보고 정말 참담했습니다. 그거들이 몰려와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어떻게 왔어? 어? 그것만 했나? 그것만 했나? 이재명 뭐뭐뭐 새끼라고 말해봐. 시진핑 뭐뭐뭐 새끼라고 시진핑. 얘기해봐. 아, 거기 왜 시진핑이 왜 나와? 내가 작년에 지난주에 시진핑 만나고 왔는데 거기서 시진핑이 왜 나오냐고. 저런 거 저 캡틴 아메리카. 저거 방패 들고 방패 들고 나와가지고 나와서 저거 지금 입고. 야당 의원들이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게 막 막고 욕하고 막 그러니까 시진핑 욕해봐. 기자들이 얼마나 자괴감이 들어서 기자들은 실제로 저기를 뚫고 들어왔어야 됐거든요. 기자들한테 이재명 시진핑 욕해봐, 욕해봐. 시진핑 욕해봐. 근데 이제 그나마 국회의원은 저쪽으로 경찰들이 경호를 해주는 바람에 6명, 8명 경호를 받고 올라갔어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대한민국 대명천지에 지금 이러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빨리 탄핵해야 됩니다. 빨리 탄핵하고 이게 정리해야 돼요. 빨리 정말. 탄핵하고 빨리 정리하고 빨리 대선 치러야 돼. 이게 뭐예요 이게? 이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라 정말. 꼴이 진짜. 이게 안건 제목도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야. 근데 거기에 윤석열 방어권 보장하라는 윤석열 석방하라야 그게 내용이. 석방 풀어주고 그 다음에 더 천천히 해라 재판. 그러니까 더 천천히 해라. 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입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던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의 입장입니다. 먼저 공식 입장문을 낭독하기 전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의 막말과 혐오 표현 때문에 상처받으셨을 성소수자 여러분들께
안창호 위원장을 대신해서 사죄를 드린다라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을지 저로서는 다 헤아리기조차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함께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서면 질의와 구두 질의, 이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바탕으로 후보자가 인권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 등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후보자는 부적격입니다. 보편적 인권 보호의 수장 역할을 할 자격이 1도 없는 인물입니다. 후보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다음부터는 평등법이라고 하겠습니다. 평등법 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많은 국민이 반대한다고 주장했으며 차별금지법에 의해 다수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강변했습니다. 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공산주의자와 파시스트가 활개를 치고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평등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의 장이 되어야 할 후보자가 극히 일부의 극단적인 사람들만 공유하는 근거 없는 편견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입니다. 인권위는 2006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이래 2020년 제21대 국회 출범 당시 평등법 시안을 발표하며 입법을 권고했고 2024년 제22대 국회 출범 직후에도 위원장 명의 성명서를 통해 혐오와 차별금지 법제화에 노력해달라고 촉구하는 등 지난 20여 년간 평등법 제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안창호 후보자의 답변은 인권위원회의 20년 역사와 노력을 무위로 만드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질병으로 보냐는 질문에 사람들마다 견해를 달리한다고 답변하여 비과학적, 반인권적 인식을 드러냈으며 이 과정에서 세계보건기구 WHO의 기준을 부정하는 등 자의적 판단을 국제 기준보다 중시하는 편향을 드러냈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후보자는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제적 권고 이행에 대해 권고에 불과하다며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엔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인권규범 실천 책무가 있습니다. 후보자의 답변은 이에 역행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큰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올해 10월에 있을 유엔 인권 이사국 선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인권위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위원장은 인권위를 대표 총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기에 인권 감수성이 누구보다 높아야 합니다. 안창호 후보자는 평등법을 비롯하여 인권에 대해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과 역할에 반하는 인물인 사람으로서 국가인권위원장으로는 매우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사실 모든 책임은 이런 인물을 인권위원장에 내정한 대통령이 부담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반노동, 반인권 막말로 상징되는 인물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앉혔고 친일파 명예회복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사명감을 가진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 기준은 기관 설립의 목적과
정반대되는 사람을 앉히는 것입니까? 예, 대통령의 의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문수와 안창호 두 사람을 축으로 전광훈 목사 같은 생각을 갖는 아스팔트, 극우, 보수 지지층을 단결시켜 국정운영 지지율 20% 콘크리트 방어선을 만들겠다는 생각 아닙니까? 하지만 그 20% 방어선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모래성이 무너지는 속도는 매우 빠르고 그 양태는 전면적일 것입니다. 국민 통합의 상징이자 실천자가 되어야 할 대통령의 기본적 책무를 스스로 포기한 윤석열 대통령, 이제 그만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라. 감사합니다. 네, 신장식입니다. 이야기는 나눴지만 상의는 하지 않았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국회에 출석해서 국가인권위원장 지원에 대해 이충상 상임위원과 상의했느냐는 질문에 한 답변입니다. 언어 도단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심각한 수준의 인권 혐오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용원 상임위원이 인권위원장 후보자 서류 접수를 마쳤다고 합니다. 김 의원은 인권위 상임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인권위 업무를 방해 해태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권위를 찾아온 군 사망 유가족과 인권활동가들을 수사 의뢰했으며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 긴급 구제 사건을 친경하면서 꾀병으로 방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권위 직원들과의 소통도 먹통을 넘어 불통, 직장 내 괴롭힘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또 지난달 25일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기후위원회 인권옹호자 탄압에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직 상임위원 문제로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정부에 서한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권위 후보추천위원회가 정한 특별기준에 따르면 위원장은 국내 인권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깊고 개선 의지가 뚜렷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역사적 성과를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국제인권조약 등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에 실현할 의지가 있으며 국제사회의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 소수자 등 인권 취약계층 및 시민사회와 소통 역량이 뛰어나고 공직자에게 필요한 청렴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김용원 의원은 모든 면에서 명백한 자격 미달입니다. 서류 접수만으로도 국제적 망신입니다. 김용원 상임위원님, 지금이라도 그 후안무치한 서류 접수를 당장 누르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동영상 하나 잠깐 보시겠습니다. 길 막지 마세요! 길 막지 마세요! 길 막지 마세요! 관청을 위원장 만나러 가는 거예요! 저 뒤통수 보이는 분이 그 김용원 의원 맞죠? 저 동영상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저와 고민정 의원이 안창호 위원장님 당시 3시부터 전원위원회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저와 고민정 의원, 서미아 의원이 혹시라도 절차상의 하자가 생길까봐 방청 신청을 해서 방청 권한을 가지고 3시부터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시까지 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와 고민정 의원, 서미아 의원이 한층 아래에 있는 안창호 위원장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게 1월 13일 오후 4시경입니다. 안창호 위원장을 만나러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 앞길을 막으셨죠? 그래서 제가 길 막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잠시만요. 답변하지 답변하라고 제가 여쭌 거 아니에요. 저거 일방적으로 자, 사실하고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길 막지 마세요. 답변 시간 드릴 테니까요. 좀 기다리십시오. 예, 예, 김용현 의원님 답변 시간 드릴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길 막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거는 고민정 의원도 들었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저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4시경 조금 지나서 안창호 위원장님 뵈러 가서 안 위원장님, 예, 그때 저희들이랑 이런저런 말씀 나누셨죠?
바로 한층 위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김용원 위원장님을 지나서 위원장님 만나러 가기까지 이렇게 힘든 여정이 있었습니다. 예. 위원장님,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저는 침해됐다고 보여요. 저의. 그렇지 않습니까? 뭐 거창하게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도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인권위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더군다나 소관상임위원회 의원이 갔는데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안창호 위원장님, 이런 일이 또 벌어져야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문서, 이 문서를 보면요. 문서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금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김용원 의원이 적었다고 쓰셨다고 얘기한 거. 11쪽에 보면은요. 경제 관료에 불과한 최상목 장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 페이지를 넘기면은요. 12쪽에 일개 영장 담당 판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기관 종사자들, 수사기관 종사자들과 법관들이 함부로 내란죄 성립을 예담하고 마구잡이식 영장 발부에 나섰다라는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검찰총장, 공수처장, 국가수사본부장, 국방부 조사본부장,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해서는 부화뇌동한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14쪽 아래에는 공수처에 대해서는 이는 법리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가소로운 주장이다. 안창호 위원장님 법률가로서 소위 인권위원회에 제출된 문서에 이런 기관과 개인을 낮잡아보고 혐오하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지금 읽은 거는 기관과 개인을 혐오하고 낮잡아보는 표현이 맞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안타까우시죠? 혐오하고 낮잡아보니까 이런 문서예요. 이런 문서가 전원위원회에 상정이 돼야 되는가 여쭙지 않을 수 없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문서를 아까 김성애 위원께서도 보여주시고 하셨는데 쭉 보면은요. 오만과 편견, 반인권적 혐오가 가득한 문서고요. 법률 용어를 동원해서 주관적 사실 판단에 근거한 궤변으로 점철된 문서라고 보입니다. 사실관계와 법리에 있어 객관적 사실과 충분한 논증 제공하지 못했고 심지어 관련 대법원 판례나 헌재 결정 왜곡했습니다. 일일이 다 한 페이지에 그런 게 너무 가득해서 일일이 지적하기도 힘들 정도예요. 그리고 헌재 결정사항을 왜곡하거나 전혀 반영하지 않는 오류도 무릅썼어요.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독단적으로 전제하면서 탄핵소추 비소추자이자 내란죄 피의자의 윤석열의 형사절차상의 권리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취약한 소수자의 인권 보장에 진력해야 할 인권위가 한 1분 반 정도만 더 넣어주시죠. 네,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도 아니고 인권 보장 기관에 취할 적절한 논리도 될 수 없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인권 관련성이 없습니다. 인권위원회에서 다룰 상정할 안건은 인권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인권 관련성에 대해서 뭐라고 써놨냐면 그냥 대단히 중요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밖에 없어요. 근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안건 상정이 돼도 되는 겁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전이에요. 이 글을 보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PPT 한번 좀 보시죠. 마지막 장 보세요. 잘 보이지가 않는데요. 전원위원회에 위원들이 직접 상정한 안건들이 어떻게 다뤄졌는가에 대해서 제가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9건이 있었고요. 이번 인권위원회에서만 2023년부터 2025년까지만 8건이 있었는데요. 8건이 있었는데요. 안건 제출일로부터 짧으면 12일, 길면 378일이 걸려서 전원위원회에서 다뤄졌습니다. 위원장님. 예. 왜냐하면 논란이 될 것이 뻔하니까 위원장님과 사무총장님께서 설득을 하기도 하고 일부러 지연을 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많은 분들과 이야기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이 12일, 48일, 378일, 38일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소요하셨어요.
그냥 고무도장이 아니시잖아요. 예, 제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안건이 상정됐으니까 전원위원 제출됐으니까 전원위원회 올린다. 저는 이런 태도는 대한민국의 인권의 보루인 인권위원장께서 그렇게 그냥 형식 절차 다루듯이 할 게 아니라 설득하고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인권위원회의 존립근거와 위상을 생각해서 충분히 숙고하고 숙려하고 소통해서 철회할 게 있으면 철회를 하도록 정무적 역할을 하시는 것 또한 위원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대통령 관련해서 직권 조사를 해라. 그리고 의견 표명의 건에 대해서와 동일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뭐 편향적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것도 그렇게 동일한 절차를 예, 그리고 23년 이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건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직권으로 긴급 안건으로 제출이 돼서 이런 안건들은 대부분 일주일 내로 곧바로 상정이 됐습니다. 뭐 일주일이 좀 넘은 것도 있네요. 이와 같이 그 곧바로 대부분 상정이 됐습니다. 2023년 이후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하튼 직권 조사나 긴급 안건이 아니라 예. 의원들이 의원들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게 23년 4월 13일 이후로 6건이 제출이 되고 그런 것들은 거의 곧바로 이렇게 의안이 제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는 몰라도 최근에는 이렇게 운영됐음을 말씀드리고 여하튼 우리 아니 지금 우리 지금 뽑은 겁니다. 여기. 잠깐만요. 예. 예. 여기 위원장님 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확인하겠습니다. 예. 이거 맞는 거죠? 23년 4월 저기 잠깐만요. 저 신다시 의원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 사실관계만. 예. 23년 4월 13일 날 예. 제출된 예. 서건정, 김수정, 서미와 윤석희 네 분이 제출한 예. 거예요. 이거 안건 상정 4월 24일 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열흘 정도. 12일 소요됐고요. 예, 열흘 그다음에 정도. 예. 북한인권법 시행 7년에 즈음한 북한인권재단 이사회 추천 예, 공고 8월 9일 발의돼서 9월 25일 48일 소요됐어요. 아니 그렇죠? 8월 그리고 28일 날 상정됐습니다. 9월 25일 날 의결됐잖아요. 8월 28일입니다. 우리가 예. 확인 9월 25일 의결된 걸로 저는 인권위원회에서 확인을 했고요. 그거는 뭐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거는 의결 날짜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결까지 그렇게 걸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상정은 그다음에- 곧바로 된 겁니다. 그다음에 28일 날. 소위원회에서 의견 불일치일 때의 처리 378일 소요됐죠. 그건 맞죠? 그거는 의결이랑 네. 다른 거죠. 상정이랑은. 의결과 상정, 저는 이 의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건 예. 저는 그리고 지금 상정을 했기 그다음 때문에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의 건도 38일 예. 네, 마무리해 주시고요. 추가 그러니까요. 혹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우리 남기선 의원이 제기한 것도요. 아직 그거 결정이 안 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 기계적으로 그냥 상정하는 게 상정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승려와 조정의 역할을 해 주십사하고 위원장 예, 하여튼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네, 제가 위원장님도 마무리해 주시고요. 예. 네. 유념하겠습니다만은 그 원칙적으로 이렇게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반드시 그 인권위원장은 상정은 해야 됩니다.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예. 뭐 김영호 위원님도 하실 말씀 있으면 30초만 네.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장식 의원님께서 본인과 고민정 의원의 이 길을 막았다. 그래서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을 박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길을 막은 것이 아니고 길을 비켜드리지 않은 겁니다. 근데 나는 왜 길을 이렇게 비켜드려야 되냐 이런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날은 제가 그 자리에 서서 가로막혀 있었던 것은 전원위원회의 회의장에 입장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던 것인데 인권위원회 직원들하고 인권단체 한다는 사람들하고가 저의 입장을 저지한 겁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 박탈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엄연하게 공무집행 방해의 범죄 피해를 당한 겁니다. 네, 마무리해 주세요. 예. 인권 김영환 단체 위원님, 직원 예, 들어가 주시 바랍니다. 인권 단체 구성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말이 안 네. 되지만
김영환 의원님, 예, 충분히 들었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인권위 직원들이 범죄를 김영환 저지르는 의원님, 거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는 들으셨어요. 말이 없으신가요? 예, 들어가세요. 예. 달리세요 그 사람들한테. 안창호 왜 위원장님 다른 사람을 막아요 그렇다고? 길을 막은 것과 비키지 않은 것의 차이가 뭔지 좀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우리 제가 왜 비켜드려야 됩니까? 궤변의 연속에 궤변의 연속. 길 가느세요 끝판왕 봅니다 그냥 끝판왕을. 그냥 유튜브나 하세요 그거 유튜브. 말씀 삼가 주세요. 말씀은 김영원 의원이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 발언 내용만 체크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다른 말씀 붙이지 마세요. 제가 회의록 확인을 해봤는데요. 제가 왜 막냐, 왜 그 국회의원들이 안창호 위원장 만나라는 걸 막냐 했더니 비키지 않았을 뿐 길을 막은 것은 아니다. 왜 막으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안창호 위원장님, 아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죄송하다 이런 말씀,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비키지 않았을 뿐 막은 게 아니다. 한술 더 떠서 왜 막으면 안 되냐? 저는 저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권위원회법 제1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민주적 기본 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설립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통해서 확립되는 거죠. 저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신장식 의원님, 예, 저에 대한 어떻게 질문 생각하십니까? 하신 안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안 위원장님 말씀해 아니, 주세요. 질문 안 하실 거면 자리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거기 서 계세요. 또 질문할 거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질문하시면 답변 기회 주시겠습니까? 서 계시라고요. 참 진짜 위원장님께 여쭙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해석도 안 돼요. 비키지 않았을 뿐 막지 않았다. 왜 막으면 안 되느냐? 길바닥에서 아무나 그냥 비키지 않고 서 있으면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이 그런 무법천지인가요? 국회의원의 기본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기본권도 인권위 상임위원이 그런 식으로 취급하는 게 맞습니까? 위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하여튼 저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기본권 보장을 통해서 되고요. 민주적 기본 질서의 확립,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민주적 기본 질서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포고령 1호 보면 포고령 1호에 보면은 국회를 정지시킵니다. 국회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 활동을 정지시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언론 출판의 자유도 제약을 합니다. 그러면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저해하는 것이 포고령 1호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저는 헌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취지에 맞췄을 때 이것은 인권 침해와 민주적 기본 질서의 훼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명징해 보이는데 이 부분은 헌법재판과 관계없이 인권위원장으로서 입장을 내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포고령 1호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민주적 기본 질서의 확립이라고 하는 인권위의 설립 취지를 침해하고 그 설립 취지로 봤을 때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판단은 인권위원장님께 제가 충분히 여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네, 우리 신장식 의원님 그 말씀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창호 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충상 관련해서 직장 내 괴롭힘 사례 4건에 대해서 1년간 조사를 통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 보고서가 비공개됐는데 이 보고서 비공개 이유가 정무직 공무원이라서입니까? 아니면은 이충상 의원이 얘기한 대로 직장 내 괴롭힘이 허위라서 그렇습니까? 비공개 그거는- 사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전임 위원장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또 이것이 그러니까 사유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예, 예. 사유가 뭐냐고 그 개인적인 말씀해 주세요. 여러 가지 개인 정보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그래서 아니 개인정보는 지우고 해도 되고 그걸 말씀해 주세요. 정무직이라서 비공개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허위라서 보고서 자체가 허위라서 비공개하신 거예요? 둘 다 아니고 그거는 원래 이런 비조사는 비공개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거는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 비조사는 허위라서 비공개라고 이 충상위원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왜 비공개했는지 사유를 아직도 확인을 안 하셨다면 이건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빨리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확인해 주세요. 지금 당장이라도 비공개 사유가 뭔지 확인해 주세요. 남기선 의원님. 네. 확인하시는 동안에 여쭙겠습니다. 확인하세요. 예, 예. 빨리 확인하시고요. 2006년부터 인권위원회에서는 평등법,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입법을 권고하고 있죠. 예,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일찍 권고를 해왔습니다. 예, 공식적으로 2006년이라고 언론 기사에는 나와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평등법에 대해서 입법을 권고한 이유는 인권위원회의 존립 근거와 맞닿아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안창호 위원장님. 예. 안창호 위원장님 지난 10월 31일 날 업무 보고하실 때 예. 평등법 제정과 관련된 것이 보고 내용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제 의사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인 의사와 지난번에 저희들이 인사청문회 때 본인의 종교적 신념과 인권위원회의 업무상의 직무가 충돌할 때 무엇을 우선하신다고 하셨어요? 제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때 분명히 예. 직무를 우선해서 종교적 신념보다는 물론 인권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종교적 우선하시겠다고 신념과는 말씀하셨죠. 달리 결정을 할 겁니다만은 예, 자,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죠? 자, 예. 잠시만요. 예. 이거 허위 보고거든요. 국회. 그래서 제가 허위 보고 왜 허위 보고입니까? 평등법 제정 추진한다고 여기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 제가 제 의사를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기관의 보고와 개인의 의견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아니, 그죠? 그래도 그거는 위원장의 의사가 안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거는 허위 보고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좋습니다. 허위 보고를 제가 국회법상 처벌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니까 아직 없어요. 근데 그 어간에 국회법이 개정돼서 허위 보고도 처벌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자, 종교적 신념과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상의 직무가 충돌할 때 직무를 우선하겠다고 하셨어요. 그죠? 예. 분명히 청문회 때. 관계없이 자, 처리한다고 남기선 우선이라는 의원님, 표현보다는 지금 달리 하겠다 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의 직무는 평등법 추진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개인의 신념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예. 인권위원장님 제 얘기를 어떻게 해드리겠습니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니, 지금 됐습니다. 말씀 듣고 싶지 않아요. 위원장, 그때 말씀 다 그러면 하셨고요.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질문은 네, 위원장님, 그 답을 원하는 거 여보세요? 아닌가요? 위원장님 여보세요? 여기는 국회 시간이에요. 저기 잠깐 종교적 멈춰주시고요. 신념과 직무상의 직무가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답을 충돌합니까? 들어보십시오. 안 합니까? 단답으로 얘기하세요. 충돌해요, 안 해요? 충돌 안 합니다. 자, 헌법 제20조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헌법부터 다시 읽고 오세요. 헌법부터 다시 내가 읽고 오세요. 위원님보다는 많이 할 겁니다. 뭐라고요? 위원님보다 많이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 저렇게 의원을 아니, 저를 못 모욕을 읽으라니까 하십니까? 그렇죠. 다시 읽어보라고. 모욕하십니까? 먼저 위원님께서 종교와 직무상의 인권위원장의 직무와 본인의 종교적 신념이 충돌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충돌하고 있습니다. 충돌 안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계셔서 저로서는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인권위원장님, 예. 이 업무 현황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 업무 현황 보고는 인권위원장님께서 책임지시는 자료죠? 일부 내용은 좀 간과된 게 있습니다. 잠시만요. 국회에 나온 그 업무 현황 잠시 좀 멈춰주시죠. 국회에 나온 보고한 업무 현황을 일부 내용은 간과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인권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국회에 나와서 이건 위증하신 겁니까? 그럼 업무 현황 보고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위원장님한테 이제 의사진행 발언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 말씀하세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위증하시는 겁니까 지금? 업무 현황 자체를 위증하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선배 의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저희 위원장님, 위원장님 지금 업무 현황하고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일부를 부인하고 계시는 건가요? 부인이라기보다는 조금 내용이 좀 부실하고 전체적인 제 의사와 달리
전달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떻게 아니 그러면은 업무 현황을 명확하게 기재해가지고 제출을 하셔야죠. 대강 제출하신 겁니까? 아니, 그거는 다음에 제가 한번 그걸 말씀을 드리도록 국정감사가 하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업무 현황을 보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책임질 수 없다니? 일단 질문을 하시죠. 아니요, 이거 질문의 문제가 아니죠. 그 업무 현황을 허위로 보고했다는 겁니까? 허위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가짜라는 말입니까? 가짜라는 무슨 말도 말입니까, 아닙니다. 도대체? 짝퉁도 아니고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부 나가서 하는 드리는 내용이 말씀이에요. 보다 충실하게 작성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업무 현황 이거 어떻게 되는지 이거 확인도 안 하고 나오셨죠? 업무 현황 보고. 어제 꼼꼼히 다 읽어봤습니다. 자, 아니 저 이 부분을 잠깐 좀 신장식 의원님 정리를 좀 할게요. 예, 의사진행 발언을 2분 내에 하시고요. 요 2분 내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질의를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2분 주세요. 예. 아니 저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업무 현황 보고를 본인의 의사와 다르다. 본인을 대신해서 지금 업무 현황 보고를 한 거지 다른 사람이 업무 현황 보고를 한 게 아니에요. 사무처 직원이 나와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본인을 대리해서 나온 업무 현황 보고가 부족하고 뭐 다른 점이 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국정감사를 합니까? 다른 점이 본인 있다고 스스로가 다른 점이 있다고 얘기를 보고를 안 했다라고 했습니다. 해놓고. 다른 점이 있다고 얘기를 안 하고요. 자,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충분치 있습니다. 못한 이거 부분이 어떻게 있다고 위원장님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말씀 중지해 주시고요. 네. 의사진행 발언 듣고 위원장이 요청하면 그때 답변 주시기 위원장님 이거 바랍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제가 초선이라 잘 모르겠는데요. 업무 현황 보고를 본인 의사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면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거 뭐 이 위증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저는 위증이라고 생각해요. 예.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지금 왜 제가 뭘 질문하려고 하는지 지금 안창호 위원장님이 아셨어요. 업무 현황 보고에 있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인사청문회 때와 다른 이야기가 업무 현황 보고에 있거든요. 아마 그 부분을 질문하면 내 뜻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자락을 까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럴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무 현황 보고를 거짓으로 보고한 기관장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저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아니,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방금 말씀드렸는데 저는 뭐 저기 이거 위원장님 바로 따로 여기까지. 시간 드릴게요. 신장식 의원님 좀 의사진행 발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그다음에 저는 이게 위증의 소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질의를 한 번 더 할 텐데요. 앞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고 지금 업무 현황 보고가 진실이라고 하는 점을 전제로 해서 제가 질의를 할 텐데 이와 다른 답변을 하신다면 저는 분명한 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제가 한 말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위원장님 예. 뭐 좀 전에 그 답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위원장님의 의사와 다르게 업무 현황이 제 만들어졌다는 의사와 건가요? 다르게라기보다는 제가 평소 얘기했던 내용과는 충분한 그 의미가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께서 국가위원회 그 자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이긴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업무적으로 쭉 진행해 왔던 내용들을 업무 현황에 담아서 국정감사에 업무 보고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내용이 위원장 개인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해서 업무 현황을 부인한다라고 하면 위원장 자격이 없는 겁니다. 제가 부인은 아니면 안 했고요. 사전에 충분하게 업무 현황에 그 내용을 담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제가 부인은 안 했고요. 단지 내용이 좀 불충분한 것이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자,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참고로 해서 신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예. 답변의 내용을 통해서 이 업무 현황의 내용과 우리 안창호 국가위원장, 인권위원장님의 생각이 차이가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 현황 제29조 평등법 제정, 추진 개요, 주요 내용, 입법 추진 현황, 업무 협조 요청, 국회에서 평등법 제정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평등법 제정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는 얘기죠. 업무 현황 보고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빨리 답변하세요. 시간 갑니다.
평등법 제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업무 현황이 국가인권위원회 공식적인 업무 현황 보고 맞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은요. 평등법과 관련해서 반대 의견을 제정을 할 경우에는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발언 중단하시고요. 충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숙고하고 그것에 대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논의를 거치고 그를 통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겠다. 자, 그 얘기를 했습니다. 끊어주십시오. 만약에 여기서 그 자, 위원님께서 평등법 제정을 그렇게 해석하신다면은 그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장을 국회에서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질의해 주세요. 네, 질의하겠습니다. PT 보여주시면 6월 21일 법사위 최혜병 사망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증인들을 강하게 질타하고 퇴장 조치했었는데요. 김용원 침해소위 1소위 위원장님, 이 사건에 대해서 인권 침해다라고 해서 9월 중순경 직권조사 안건 상정하려고 하셨죠? 답변하세요. 직권 조사 안건을 상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상정하려고 하셨냐고 물어봤어요.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중단해 주십시오. 이거 중단해 주십시오. 아니, 답변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답변 할 필요가 네, 김용원 의원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김용원 상임위원님 지금 국정감사장에 나와 있는 걸 지금 깨닫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별도로 지금 증인 선서도 하지 않았습니까? 답변할 필요가 없다니요. 국정감사장에 왜 나오신 겁니까? 참 정말. 그 직권 답변해 주세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오로 답변하세요. 안건 상정 시도하려고 하셨죠? 정의는 예 아니오로 답변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자 답변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 안창호 의원님. 여러 정황과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건 상정하려고 했다가 정청래 의원을 인권 침해로 직권 상정하려고 했다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만류하셨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여하튼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상정 시도가 있었으나 여하튼 결과적으로 안건 상정한 적이 없다. 이런 겁니다. 자, 인권위원회 직권조사는 상당한 근거가 있고 중대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직권 상정을 했나를 보시면은요, 사망사건입니다. 정청래 위원장,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사람 죽었습니까? 이거 직권조사에서 조사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안창호 위원장의 말씀대로 조사가 안 됐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김용원 의원이 국회 무시하고 인권위원회를 국회에 대한 자신의 사적 복수를 위해서 직권조사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불출석 사유서 보세요. 사실 왜곡, 조작, 명예훼손과 모욕을 일삼을 뿐이고 다수당의 횡포가 만연한 국회에 출석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국회를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이러다 보니까 사적 복수를 위해서 정청래 위원장을 직권조사하려고 그러다 보니 안창호 위원장님도 차마 그렇게는 못하게 말리셨겠죠. 그런데 이게 만류가 되니까 그 다음에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10월 2일 날 보수적인 변호사 단체라고 보이는 한변이라는 데서 진정을 합니다. 진정을 했는데 이거 지금 조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창호 위원장님, 한변이 진정한 정청래 인권 침해 사건 조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김용원 의원이 한변과 의사연락을 한 의혹이 있습니다. 진정사주 아니냐. 민원사주, 고발사주 말고 진정사주 아니냐. 질의 과정에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수라는 말로 근거 없이 정인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의원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예. 안창호 의원님. 아니 지금 운영위원이 질문하는 사이에 질의 형식을 빌어가지고 안창호 의원, 본 상임위원회에 답변하지 대해서 마세요. 사적 복수를 한다는 그런 망발을 하고 있습니다. 망발! 저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저는 김종원 의원님. 사적 복수에 나아간 적이 전혀 없습니다. 아, 정말. 김정은 의원님. 예, 경고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지금 국회를 지금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적 복수라는 말은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사적 복수를 합니까? 사적 복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 참나. 자, 저 마이크를 빼주세요. 네, 예.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까요, 위원장님, 혹시 진정사주가 있었는지 분명히 조사를 해주시고요. 그런데 정작 직권조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방문조사했던 사건들이 쭉 있는데요. 빨간 표 보시면 작년에 있었던 훈련병 사망 사건입니다. 이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오히려. 그런데 직권조사 하지 않았어요. 김용원 상임위원께서. 그러면서 직권조사 주장하는 위원이 있어서 몇 번의 논의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큰 틀에서 위원회가 법의 규정 범위를 넘어 직권조사를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 직권조사 여부를 전원위원회로 회부하자. 얘기했고 전원위원회에서는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방문조사했어요. 사적 복수를 위해선 직권조사를 시도하고 실제로 직권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방문조사로 직권조사를 끝까지 방해하면서 직권조사가 남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런 분이 치매 소위 위원장으로 군인권보호관으로 인권위원으로 재직하는 것이 맞습니까? 인권위원회를 사적 복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신장식 의원님, 저에게 질문을 해 주십시오. 당신 질문하지 않았어요. 안창호 위원장님께 저에게 말씀드리는 질문을 겁니다. 하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김용원 위원장님 질문 사주하세요? 의사 진행 확인을 좀 하나 하고 가야 될 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업무 현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철회하고 다시 업무 현황을 다시 보고를 하시는 건지, 업무 현황과 위원장이 기관장이 다른 의견, 업무 현황의 서면 진술과 기관장의 구두 진술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그러면 위증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위원장님 어떻게 처리 방안을 좀 마련을 해주십시오. 한번 물어서.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아니 안창호 위원장한테 좀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닙니까? 정해 시간에 그러면 좀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서면이나 구두 진술 둘 중에 하나는 위증 아닙니까? 위증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맞지 않으면 이거 철회하고 새로 보고하셔야 되잖아요. 새로 우리 보고를 위원회에서 하시든지. 결정하시는 대로 하면 그럼 서면 진술이 위증이 되는 거예요. 위증. 그다음에 이 서면이 맞다면 본인의 오늘 오전 진술이 위증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증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위증이라고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휴, 참 본인이 아직도 헌법재판관이죠. 자, 예. 자, 인권위원회는 파리 원칙이라는 것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기구 지휘에 관한 원칙이죠. 맞죠? 예. 여기에 보면 구성과 독립성 및 다원성의 보장해서 독립성 및 다원성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에서 각각 4명, 3명을 지명 또는 추천하게 돼 있죠. 예. 위원회 다양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치매구제 1위원회도 다양성을 담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치매구제 1위원회는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정부기관 조사하는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어서 정치적으로 민감 사안을 다루기 때문에 더욱더 다양성이 보장돼야 되죠. 그런데 치매구제 1위원회 지명기관 대통령입니다. 김용원, 김종민, 이한별. 이 위원회는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 다양성이 보장돼 있어요. 치매구제 1소위는 다 대통령입니다. 여기에 위원장이 김용원 상임위원이세요. 그러니까 멋대로 회의를 하십니다. 개최 일자부터 보실까요? 2023년 2월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부임해서 치매구제 1소위 위원장을 김용원 의원 맡은 다음에 3주마다 개최될 소위원회를 2023년 8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4개월간 열지 않았습니다. 2023년 8월. 그 다음에 12월 7일이죠. 24년에는요.
7월 달에 한 번 열고 9월 26일까지 2달 넘게 열지 않았어요. 비상임위원과의 의견 충돌을 이유로 해서 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위원장께서는 굉장히 일이 많아서 허덕허덕하다, 뭐 막 굉장히 일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진정사건 처리는 21.4% 감소했고요. 권리구제 건수는 40.6% 감소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한 감소세 보인 것은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포함한 권리침해 사건의 권고 건수가 72% 감소했습니다. 김용원 침해 소위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들로만 구성된 침해 1소위에서 제멋대로 회의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옆장소 마음대로식 회의 운영이지요. 자, 그렇다면 파리 원칙에 따라서 일단 안창호 위원장님, 침해 1소위, 대통령 지명 3명으로 구성된 침해 1소위, 파리 원칙에 어긋난 소위원회 구성입니다. 변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경하시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전원위에서 지난 월요일 날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음 구성할 때는 위원 다음 구성할 때는 변경할 생각 없다? 아니. 침해 1소위는 대통령 3명이 지명한 사람은 그대로 운영하시겠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남규선 위원께서 그 지금 이제 여하튼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또 소위원회 구성도 4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고려해서 그래서 언제 바꾸실 거예요? 하여튼 그 우리 새로 위원님이 바뀌시면 곧바로 할 겁니다. 바뀌시면 대통령이 계속 임명 안 하고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좀 빨리 어떻게 여야 대통령께 건의하세요. 임명하시라고. 지금 예. 국회에서 분명히 의결한 사람이 임명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에게 건의하시겠습니까? 새로운 인권위원 임명하시라고? 지금 뭐 얘기는 제가 듣기로는 듣지 말고 건의를 하셔야죠. 예. 왜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깁니까 또? 예, 아니 제가 듣기로는 지금 뭐 신원조사나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선출하고 의견 투표를 다 했는데 신원조사에서 대통령이 그럼 임명 안 해도 되는 자리가 상임위원 자리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 왜 대통령실에서 신원조사해요? 왜? 그래도 그 자격 요건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 등에 대해서는 신원조사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되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표결해서 국회의원들이 다 선출했어요. 그래도 공무원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임명할 수 없습니다. 자, 더 이상 인권위원회 망가지는 거 볼 수 없어서요. 예, 정리해 주세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상임위원들 해임 사유를 규정해서 해임할 수 있는 법안을 제가 발의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 발의가 되면은요, 역장수 마음대로식 소위 운영, 혐오 발언 남발하는 상임위원 반드시 위원장께서 책임지고 예, 지위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님, 법안 근거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이념하겠습니다. 네, 후보자님. 예. 저서에서 차별금지법 도입되면 전체주의나 인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사상 등에 대한 정당한 비판도 제한될 수 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에서 공산주의자, 파시스트 등 전체주의자 채용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저서에 쓰신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막시스트, 파시스트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활개치고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용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도 저서에서 하신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 부분은 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려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우려가 있어요?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특정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동성애나 이런 것은 그런 특정 이념에 의한 그 수단이다. 그런 형태를 혁명을 위한 동성애를 인정하자는 것이 특정 이념에 근거해서 막시스트 혁명을 위해 교두보를 놓기 위한 것이다. 그런 분들이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데. 예, 그렇게 주장하는 책자를 제가 그 책에 아니 기록해 본인의 놨습니다. 주장을 여쭙고 있습니다. 그 책에 동성애 인정 동성애를 차별금지의 항목으로 넣는 것이 막시스트들의 혁명을 위한 겁니까? 반드시 그렇지 않은 분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것도 책에도 있습니다. 자, 저는 동성애를 차별금지 항목에 넣는 것이 막시스트 공산주의 혁명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니 제가 그래서 그 앞부분을 안 읽어보신 것 같은데요. 그 앞부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아니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서요. 많은 분들은 그런 생각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나 그 소수는 대한민국 이용될 어떻게 수 해야 됩니까? 있다는 생각은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잠시만요. 그런 주장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보자 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형태로는 반대합니다. 반대하신다. 예, 자, PPT 하나 보일까요?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내지는 평등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2006년에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했고요. 21년 평등법 제정 촉구 위원장 성명이 나왔고요. 22년, 23년, 24년 계속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어요.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그럼 지금까지 이 2006년부터 이어졌던 이 국가인권회의 노력은 마르크시스트들이 평등법 제정을 통해서 일부 마르크시스트들이 평등법 제정을 통해서 공산주의 혁명을 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반영된 노력이고 활동이었습니까? 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위원회 기존의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인권위원회가 여태까지 차별금지법을 추진한 것을 제가 잘 알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다만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조사해 보셨어요? 제가 어떤 통계에 보면은 이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훨씬 많은 분들이 찬성하는 것을 했지만 반대하는 분들의 차별금지법을 어디 보금 법률가의 많은 회원들이 반대하시던가요? 아니 다시 최근에 그거는 오히려 반대하는 분이 많은 걸로 제가 한 근거를 통계를 가지고 봤습니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예, 다음. 제 제가 말씀을 잠시만요. 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예. 지금 국제적으로 유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국제기구에서 한국 정부가 차별금지법을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고 앞으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등법을 제정해야 된다라는 수많은 국제인권기구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우리나라는 인권 후진국이 돼서 감시 대상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실도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을 26년까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보고해야 돼요.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잠시만요. 그렇다면 국제인권기구로부터 그 정도의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장께서 지금의 형태로 반대를 하신다면 그러면 국제적으로 인권 후진국의 오명을 쓰게 될 거라는 전혀 사실도 안 알고 그렇다고 계시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국제기구의 그거는 권고일 따름입니다. 우리 권고니까 헌법에는 안 따라도 된다? 자, 말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헌법에 네, 의해서 알겠습니다. 체결 공포된 됐고요. 나중에 그 얘기는 이 조약과 질의가 끝난 그리고 다음에 한꺼번에 말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입니다. 그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후보자님, 생각을 합니다. 네, 잠시만요. 질의 끝나고 답변할 한꺼번에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말씀하세요. 시간이 자, 제약되어 있어서. 인권위원회는 권고 및 성명서 아까 쭉 발표하면서 종교단체 지금 보니까 후보께서는 죄송합니다만 정교 분리가 지금 안 돼 계신 것 같아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본인의 그러한 개인적 신념 자체가 현재 평등법에 반대한다라든지 또 동성애에 관련된 저서에 나온 것도 제가 차마 옮기지 못하겠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어요. 자 그리고 본인이 종교적 신념과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사이에 간극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제가 공직생활 과거에 할 때에도 저의 개인적 종교가 공직에 있어서의 객관성을 훼손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자, 개인적 종교적 신념과 지금 인권위원회 기존의 평등법 제정 활동 사이에 간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요. 그 네. 부분은 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있으시면은요. 예.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분이라면 공직이 요구하는 인권위원장으로서 요구받는 직무와 개인의 신념이 부딪힐 때는 저는
본인이 고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한꺼번에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직무 앞으로 위원장님이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위원장님이 어떤 인권위원장으로서 행위를 할 때마다 저것은 종교적 신념인가 아니면은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대한민국 국민은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종교적 신념과 인권위원회 기존 활동과 간극이 있다면 저는 스스로 고사하시는 게 오랜 공직 생활을 하신 분의 퍼블릭 마인드, 공적 마인드가는 그렇게 갔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예, 제가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예. 저는 여태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권의 신장에 많이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또 일정 부분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은 개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하는지 근거를 말씀을 하셔야죠. 예, 그거는 여러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 반대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 제가 위원장이 된다면은 그걸 찬성하는 분들의 의견을 무시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저는 이성적으로 숙고할 겁니다. 또 아니 같이 숙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제 의견만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같이 두 안을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의 안을 같이 숙고하고 두 번째 이것을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충분히 논의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 인권,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보편적 인권을 지향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 헌법에 기초해서 공공의와 공동선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네, 후보자가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 오전에 계속 반복적으로 주장하면서 근거를 대지 못하셨어요. PPT 보시죠. 인권위원회가 2022년 한국갤럽의 조사 의뢰에서 평등법 관련돼서 여론조사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평등법안이 계류 중임을 전제로 재정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10명 중 7명이 동의한다고 답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28%보다 훨씬 많습니다. 후보자가 오전에 주장했던 국민 다수가 평등법 제정에 반대한다라는 근거 찾아봤어요. 보니까 기독교계 언론에서 특별한 근거 없이 출처가 분명치 않은 여론조사에서 반대한다라고 하는 게 다수가 나온 게 하나가 있긴 합니다. 인권위원장으로서 인권위원회에서 작성하고 그래서 보도자료로 두 번째 PPT 보시면 보도자료를 통해서 차별금지법 이제 국민들 다수가 평등법 국민들 다수가 동의하고 있다라고 그 보도자료까지 냈어요. 보이시죠? 2022년 5월 8일 날. 그 인권위원장 되시면 인권위원회에서 갤럽을 통해서 진행한 통계를 믿으시겠습니까? 별 근거도 없고 통계상 별로 의미 없어 보이는 일부 평등법을 반대하는 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 거를 믿으시겠어요? 뭘 믿으셔야 됩니까? 예, 제가 뭘 믿으셔야 돼요? 인권위원장이 된다고 하면은 예. 많은 토론과 공개적인 민주적인 토론 등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토론이 아니었고 갤럽을 통해서 조사한 것도 전부 다 국민들이 바보라서 저렇게 답변한 건가요? 많은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이 아니라 근거를 제시하라고요. 오전부터 발언하실 때 근거를 내라고 하는데 근거가 없어요. 아니, 이 근거를 않습니다.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저 많은 나라들 동성혼 합법화한 나라들입니다.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잉글랜드, 미국, 핀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쿠바, 에스토니아, 그리스까지. 저 나라들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아닙니다. 막시스트 혁명이 일어났어요? 아닙니다. 동성결혼 합법화해서? 아닙니다. 이 나라들이 그럼 다른 나라들보다 후보자는
차별금지법 도입되면 에이즈, 항문암, A형 간염 같은 질병이 늘어난다고 주장했고 그 주장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도 동일한 주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자, 에이즈가 어느 나라에서 어느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가? 저 PPT 보세요.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동성은 합법화한 나라에서 에이즈가 많이 발생하고 그 후보가 이야기한 그런 질병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제가 답을 시간을 충분히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마지막에 답변하시고요. 아니 이게 통계가 나오잖아요. 유엔에서 나온 통계예요. 이 통계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저는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근거를 가지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다음 거 보세요. 혐오 표현 자유는 어떻게 해악이 되는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레미 월드론이라는 분이 쓰신 거예요. 여기에 보면 취약한 소수자 집단 구성원들을 향해 이들을 욕하거나 모욕하거나 위협하거나 비하하는 것, 혐오를 부추기는 말, 즉 여러분 그 지금 안창호 후보께서는 인권위원장 후보로서 HIV 감염자들을 모욕하고 취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혐오 표현을 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말을 오전에 수없이 쏟아내셨어요. 형법을 하셨으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명예훼손은 개인에 대해서만 이게 특정해서 해야 되잖아요. 이 혐오 표현과 관련해서는 집단적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해서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의 신념에 입각해서 통계와 여론과 여론조사 결과와 이거에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오늘 오전에 혐오 표현을 쏟아냈다라는 평가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점을 정말 유념하셔야 됩니다.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하세요. 지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지금 제시한 통계와 반대되는 통계를 제시하면서 주장하세요. 그런 근거 없이 말씀하실 거면 말씀하지 마세요. 예. 혐오 표현이 됩니다. 또 예, 제가 답변을 드릴 시간을 위원장님 주시겠습니까?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달라고 네. 오전에도 계속 얘기했는데 근거를 가지고 예, 그러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공산주의 국가가 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적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 서구 사회의 문화적 특수성과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수성은 다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과 또 그들 나라의 안보 상황은 다릅니다. 안보 상황이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북한이 추구합니까? 지금 저의 답을 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동성애를 그들의 혁명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 주장 네. 누가 했는지 아세요? 이상 그래서 신대시 의원님, 그 주장 그다음 후보자님, 예, 그래서 여기서 마치시죠. 그람시가 했어요. 그리고 그람시가. 예, 네. 제가 그런 얘기를 지금 그람시도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누구요? 아 저런 네, 잠깐만요. 신대시 의원님, 후보님, 신장시 의원 잠시만요.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책에 있습니다. 네. 예, 책에 있습니다. 후보자님도 여기서 마치시죠. 아니, 그리고요, 제가 한마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때에 그 에이즈와 질병 사이, 동성애와 질병 사이의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어디에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께서 원하시면은 제가 제출하도록 네. 하고. 근거를 대주시고요. 후보자님 이제 됐습니다. 여기서. 예, 예. 그리고 후보자님, 저 하나 말씀드리는데 후보자님의 의원의 질이라든가 또 진행과 관련해서는 이 위원장의 역할에 의해서 시간을 주어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충실히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네, 안 후보자님. 예. 동성애는 질병입니까? 답변하세요. 그거는 사람들마다 견해를 달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 WHO는 국제질병분류를 개정하며 동성애를 정신장애 부분에서 삭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그 어떤 정신의학 진단 기준에서도 동성애는 질병으로 분류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게 누가 견해가 다른 겁니까? 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병입니까? 답변하세요. 본인의 생각을 답변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본인의 생각을 답변하시라고요. 그 작성 경위에 대해서 저는 다른 본인의 생각을 들었습니다. 답변하시라고요. 저는 정신병 전문의한테 다른 의견을 들었습니다. WHO는 인정할 수 없고 정신병 전문의한테 다른 얘기를 듣고 그 말을 신뢰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니 그 경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앞으로 그런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말도 안 되는 의견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들어오고 저 숙고할 겁니다. 안 후보자님, 예, 5월 17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입니다. 아이다호 데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왜 5월 17일을 아이다호 데이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이라고 하느냐? WHO가 1990년 5월 17일 국제 질병 분류를 개정하면서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다라고 확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저는 합리적으로 여러 사람이랑 토론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안 후보자님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안 후보자님이랑 이야기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너무 궁금해요. 예, 그래서 예? 과학자들 의견도 제대로 안 듣고 의사들 의견도 제대로 안 듣고 그다음에 아까 동성애도 질병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다음에 차별금지법 도입되면 각종 질병이 늘어난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아까 미국 뭐 질병관리본부 얘기하셨는데 미국 질병관리본부 CDC 발표를 근거로 서면질의에서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미국 CDC 발표문을 제대로 안 읽어보셨어요. HIV, 낙인, 동성애 혐오, 차별, 빈곤 등의 사회 구조적 문제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불평등을 유발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이, 자, 다 잠시만요. 읽어봤습니다. 자, 코로나 때 우리 예. 악수하지 말고 호흡기 예. 보호하라고 마스크 쓰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 발병 안 하려면 그러면은 손을 자르고 호흡기를 없앨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질병이 공중보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공중보건의 차원에서 이 질병을 막을까를 얘기를 해야지 손발 자르라고 하는 얘기랑 뭐가 다릅니까? 제가 그리고 지금 CDC 관련해서도 지금 서면 답변 보면은요 일부만 쏙 빼서 여기 분명히 낙인, 혐오, 차별, 빈곤 등의 사회 구조적 문제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불평등을 유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동성애를 지금 안 후보자님 아직도 동성애를 이미 1990년 5월 17일 날 정리된 얘기를 질병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원님, 10년대로 사세요. 위원님, 인권위원장으로서는 자격이 없으세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반면에 WHO 견해를 무시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제가 질병 관리 코드에 없다고요, 대한민국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경위가 제가 소상히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그 경위를 제가 들은 바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 가지 견해에 대해서 공론화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반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논의를 하고 숙고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또 민주적인 방법에 의한 혐오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걸 혐오 발언이라고 합니다. 동성애를 정신병이라고 아직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국회에 나와서 혐오 발언을 하고 있어요. 중단시켜 주십시오. 네. 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2020년 6월 30일 제21대 국회에 대해서 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표명, 21년 6월 21일 제21대 국회 평등법에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평등법 제정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시해 오셨습니다. 21년 9월부터 올해 11월 10일, 21년 9월부터 임기 하신 송두환 위원장님 곧 임기 종료를 앞두고 계셔서 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면 평등법 제정과 관련된 의견을 좀 여쭙고 싶었는데요. 우리 남기선 상임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유엔의 국제인권 조약에 9개 중에서 8개 가입하고 비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그리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이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심의해서 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각 위원회마다 수십 개의 권고를 했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3개의 중요한 권고를 뽑았는데요. 공통점이 바로 차별금지법의 제정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상황에 대해서 2026년까지 양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 요구에 대한 응답을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속히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인권위 입장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데요. 사실 굉장히 많은 권고, 그리고 국제적 권고도 많이 있었죠. 국제적 권고는 어떤 권고를 받으셨나요?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자유권과 여성차별철폐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유엔의 규약위원회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그러한 노력을 요청했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 역사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가장 많은 권고를 받고 지속적으로 권고받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국제적으로도 이행 요청을 이렇게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2026년까지 제정을 완료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노력 적극적으로 해야 될 텐데, 그 인권위원회에서 이런 필요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 차기 인권위원장님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기 인권위원장께서 평등법 내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후보자께서 제출하셨다는 서면에 따르면 국제인권 규범의 이행을 우선시 하겠다라고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인권 규범의 이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차별금지법 제정과 같은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만큼 그렇게 노력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국제인권규약을 존중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차기 국가인권위원장의 활동 기준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자, 현재 대한민국 인권위원회 국제적 위상 사실은 이전에 굉장히 높았는데, 최근에는 인권위원회에 대해서 국제인권기구나 이런 곳으로부터 몇 가지 지적도 받고 그러고 계시죠? 최근에 어떤 지적 국제사회로부터 받으셨어요? 예, 최근에 특별보고관 3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행보와 관련한 우려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에 답변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최고인권대표 부대표께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위원장의 선임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뭐 말씀이 곤란하실 수도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어떤 상임위원회 어떤 행위에 대해서 국제기구에 지적이 있었던 건가요? 최근에 그 특별보고관의 서한이 공개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서한에 따르면 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유가족 등에 대해서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한 그러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본인의 방을 방문하지도 않았는데 감금당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저 뒤에 계신 우리 김용원 의원을 비롯해서 해서 고소고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인권보장 체계 요즘 국제인권 조례 등으로 인해서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요. 인권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인권보장을 위해서 어떤 활동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국가인권위원회는 5개의 지역사무소와 1개의 출장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그 지자체와의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회에서는 인권조례와 관련해서 여러 의견을 제출한 바 있고, 그리고 지역 인권 보장 체계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다양한 정책과 권고들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용원 의원님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김용원 의원님, 최상병 사건 진정 들어온 이후에 관련한 내용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적이 있는 것은 인정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장관이 중간에 바뀌었어요. 그죠? 신원식 장관 만난 적 있습니까? 예방한 사실이 있습니다. 군인권 보호관으로서 국방부 장관을 찾아갔습니다. 언제 왜 만나셨어요?
제가 이종섭 제가 군인권 보고관이 취임한 이래로 이종섭 장관을 방문해서 한번 지무실에서 만난 적이 신원식 있고요. 장관 만난 시기를 신원식 말씀하시라고요. 장관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한번 찾아가서 만난 그 적이 언제 있어요. 무슨 이유로?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기 어렵고 군인권 정진을 23년 12월 초에 신원식 장관 만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사건 심의 앞두고 이종섭 장관이랑 통화하셨고요. 그리고 신원식 장관 직접 만나셨어요. 이게 박태령 긴급구제 관련 건으로 이종섭 장관 통화 이후 입장 번복한 전례가 있고 정황상 수사 외압을 의심하는 통화 이후에 신임 국방부 장관을 만났다면 외부의 압력이 이종섭 전 장관이나 신원식 장관 통해서 김용원 위원에게 작동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바로 그런 식의 주장이 결국은 사실의 왜곡, 조작을 낳고 있는 거고요. 자 잠시만요. 김용원 의원님 잠시만요. 말씀 그만하세요. 이 말씀 김용원 꼭 드려야 상임위원 되겠습니다.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이 말씀은 꼭 인권위원회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 말씀 좀 제기해 주십시오. 전원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그 국회가 구태, 왜곡, 조작, 선전, 선동의 전초전, 모욕하고 조롱하는 나쁜 벌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는 본인 발언 때문에 무리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사과했죠. 그 사과한 것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한 거 어느 게 진짜 김용원입니까?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에 여야의 합의로 김용원 의원 아니 지금 이충상 질문을 아니 해서 질문과 답변을 관련된 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할 네. 시간을 이충상 줘야 되지 의원 않겠습니까? 아니 말씀드려요. 어느 게 답변을- 진짜 답변을 김용원 못하게 의원이 하면 안 그렇으냐 되잖아요. 거기에 답변을 하셔야죠. 아니, 지금 전혀 그게 태도가 답변을 다른 드리고 말씀하시잖아요. 있습니다. 이충상 의원님, 저 회의록 보시면은요, 지난번에 김용원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 관련해서 이충상 의원님과 이야기는 했지만 상의한 적은 없다라는 애매모호한 이충상 의원님, 국가인권위원회 두 분 중에 누가 도전하느냐와 관련돼서 논의하신 적 있으세요? 예, 어느 분으로 합의하셨습니까? 전혀 합의하지 않았고 저는 지원하지 않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 지원하지 않겠다? 예, 그러면은 김용원 의원님이 지원하시는 걸로 두 분은 이야기를 하신 건가요? 김용원 의원님은 뭐 지원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안 했습니다. 정리가 되신가 보네요. 자, 1분 더 쓰겠습니다. 자, 두 분 내려가셔도 되고요. 이충상 위원께서 한번 보시죠. 이충상 위원 저런 발언 하셨어요. 김용원 의원도 기레기, 기저귀, 뭐 훈련소 자살자에 없다 이런 얘기 하셨고 다음에 군 사망 유가족 군인권 보호관이 고소고발하셨죠. 인권기구 모니터링 NGO 의장이 이충상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우려 표명했습니다. 모욕하고 조롱하는 나쁜 벌은 못 버렸다. 김용원 의원 말씀하셨고 이충상 위원의 혐오 발언에 예방교육 시켜라 라고 인권위원회에서 권고 있었습니다. 김용원 의원은 대통령이 지명하셨고 이충상 의원은 국민의힘이 지명하신 분입니다. 지금 인권위원장 이 검증 절차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저 두 분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 있으십니까? 비서실장님. 네. 제가 뭐 평가할 대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김용원 의원님, 인권위원장 도전하십니까? 지금으로서는 인권위원장을 도전한다 하지 않는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전하실 여지가 있으신 거네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이충상 인권위원께서 인권위원장에 도전하신다는 기사가 18일 날 나왔습니다. 오늘자 기사를 보면 뭐 도전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는 하는데 두 분이서 맞아. 예. 두 분이 인권위원장 도전과 관련해서 두 분 중에 누가 하는 게 좋겠다 또는 누구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상의하신 적 있으세요 혹시? 인권위원장은 임기 만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뭐 대화를 한 적은 있지만 대화한 적 있으세요? 예, 그렇지만 이렇게 누가 더 적합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상의하신 적은 있으시네요? 두 분이 인권위원장 하는 것에 대해서 도전하시는 거에 대해서? 상의한 적 없습니다. 이야기는 했지만 상의한 적은 없으시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충상 인권위원이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사실 자리에 계셨으면 조금 더 이야기를 드렸을 텐데 페이지 보시면 넘어가 주시면 그런 그 남성 동성애자 혐오 발언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사고 발생 전에 충분히 예방 가능한 재난이었다고 보지 않는다. 5.18보다 더 귀한 참사인가라고 물었고요. 군 훈련소 내무반에 괴롭힘 없다. 훈련소에서는 자살, 자해가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군 훈련소 사망 사건 있었습니다. 훈련병 사망 사건이 있었고 해병대 훈련병 위에서 군 인권교육 필요하다는 안건에 대해서 군기가 셀 필요가 있다 해서 군 인권교육 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노동인권과 관련된 발언도 아주 처참합니다.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파업공화국 될 위험이 있다. 조악하다. 이런 이야기 했고요. 심지어 일본 공산당조차 추진하지 않는 법이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또 이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한국 옵티카 하이테크 노조가 진정사건에서 상임위원 기피 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소수자 발언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상황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에 대해서 이 중상위원 정부를 까겠다는 것이다. 인권 상황 보고서 발간에 반대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격 없는 인권위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3항 보시면 위원은 인권 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위 규정에 어긋나는 분들은 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정장치가 있어야 되고 임기 중 면직 해임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인권위원회법에 탄핵 대상으로 인권위원장이나 인권위원을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인권위원회법 제56조 인권옹호 업무방해죄에 따르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위원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인권위원이 인권옹호 업무를 방해할 거라고 생각을 못하니까 처벌 규정이 없어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독직 폭행처럼 그 직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는 인권위원회에 대해서는 구성요건을 개별법의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더 넣어서라도 처벌할 수 있어야 하고 면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저 개인적으로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게 이제 위원회의 어떤 공식적인 의견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인권위원회 신분 보장과도 뭐 약간 관련성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 검토해야 되겠고, 하여튼 저는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이 이충상, 김영원 두 분이 인권위원회 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계십니다. 이충상 주의보 발령합니다. 노약자, 어린이, 청소년, 사회적 소수자, 이충상, 김영원 두 분 의견 말씀 주의해서 들으시고요. 인권위원장 절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네, 아까 인권위원장 도전에 관해서 이충상, 김용원 두 분이 이야기는 나눴는데 상의하지는 않았다 그러셔가지고 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야기는 나눴는데 상의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밥은 먹었는데 식사는 안 하셨다 뭐 이런 뜻입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셨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상의를 안 하신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위원장 도전에 대해서 인권위원장 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기보다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인권위원장 도전에 대해서 두 분이 이야기 나눴다고 얘기하셨어요 오전에. 근데 상의는 안 하셨다고 했거든요. 임기 만료와 후임 인권위원장의 임명 아니요, 절차나 잠시만요. 인권위원장 두 분이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상의하셨냐 그랬더니 이야기는 나눴는데 상의하지 않으셨다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인권위원장 도전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 같지는 않은데.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예. 그래서 그런 취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잘못 그리고요, 들렸다면. 잠시만요. 예. 자, 송도환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미화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PPT 좀 하나 띄워주세요. 인권위 부서별 장기사건 처리 현황 보시면은요, 장애차별 조사 1과만 전년 대비 장기사건 처리가 작년 40건에서 올해 73건으로 80% 이상 증가했습니다. 사건 처리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로 보이는데요. 위원장님, 왜 다른 위원회와 달리 장애 사건, 장기 사건 처리가 이렇게 적체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어떤 사건이 여러 건이 병합되기도 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만 실은 저도 이런 숫자를 보면서 장애차별 조사 1과장이 장기간 공석으로 돼 있는 것과 혹시 연관이 그렇습니다. 있는 것은 아닌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인사혁신처 모집공고 통해서 임용 후보자 채용 절차 모두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10개월간 대통령이 이유 없이 임명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현실이 수치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혹시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의 임명을, 채용과 임명을 이유 없이 대통령이 지체하거나 이춘상, 김용원 반인권 독직 인권위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런 분들을 임명하는 게 혹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망가뜨리려고 작정하고 버리는 일은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보는데요. 왜 이러시는 걸까요, 인권위원장님? 전 아직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항상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가능성 중에 하나일 수 있나요? 대통령께서 인권위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가능성.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그 범위 안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망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아주 김용원 의원에게 묻은 게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장의 할 말이 아니라고. 김용원 의원님!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김종원 의원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태도 취하시면 안 됩니다.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